07 평면 운동과 곡선의 길이 1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속도, 속력, 가속도, 가속도의 크기 뭐 이런 개념이 나왔어. 이거 우리 예전에 미적분에서 배웠는데, 그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가속도를 적분하면 거리 속도.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 그리고 속도의 크기가 바로 속력이다. 뭐 이런 개념을 배웠죠? 자, 그런데 얘가 또 나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선생님? 옛날과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요 개념은요,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X축상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거나 이렇게 Y축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직선 운동에서만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운동을 막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운동이지. 이런 운동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비교하겠습니다. 직선 운동, 평면 운동이라고 개념의 제목을 적어 놓으세요. 직선 운동, 평면 운동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직선 운동에서는요, 위치를 X축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네 X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때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는, 이 위치는 항상 시각의 영향을 받지. 그래서 T라는 독립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FT 요렇게 썼었어요. 자, 반면에 이제는요, 좌표 평면상에서 마구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위치가 X좌표, Y좌표가 다 존재해. 그래서 X, Y인데 우리는 이 X, Y라는 점의 좌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모두 다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X는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얘가 되고 Y는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GT가 돼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단 이때 X는 FT여야 되고 당연히 Y는 GT라는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경우이다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속도 구해보도록 하겠다. 속도라는 것은 즉 우리가 구하려는 속도는 보통 VT 이렇게 표현했던 기억나십니까? 얘는요, 위치를 미분하는 거야. X, FT네. X를 미분하는 거 뭐라고 표현해? dx, dt. 그리고 F-t를 미분하는 건 어떻게 표현해? F-t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저것이 바로 모두 다 속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속도를 표현해야 돼요. 이 속도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지금부터는요, 벡터의 개념이 들어가요. 평면 운동에선 방향이 다양하지? 그래서 그 방향성을 살려주기 위한 벡터 개념이 들어가서 VT라고 표현했던 게 지금부터는 벡터 V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벡터는요, 성분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요게 내가 위에다 위치를 성분으로 적어놨네? 그럼 요 성분을 그대로 미분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X 미분하면 뭐라고 쓸 건데? dx, dt, Y 미분하면 dy, dt 요렇게 써줘도 되고 요 녀석도 성분이네. 요 경우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시작! F-T, G-T 요것이 바로 속도 벡터 V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력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속력은 선생님이 속도에다가 절대값 붙인 거예요 라고 해서 절대값 F-T 얘만 계산하면 됐습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좀 특이한 거, 얘도 절대값만 붙이면 돼요. 그런데 얘 뭐야? 벡터의 크기지. 벡터의 크기에서 성분이 주어졌을 때 우리 구하는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지. 뭐라고 구해? 시작! 루트 F-T 전체의 제곱 플러스 G-T 전체의 제곱. 이것이 바로요, 속력이 되는 겁니다. 자, 속력의 구조가 어때? 얘하고 좀 다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가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보통 가속도를 A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AT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속도를 미분한 거지. 그래서 VT를 미분할 때 우리 보통 어떻게 써? DDT의 VT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도 미분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돼요? 두 번 미분된 거니까 D의 제곱 X, DT의 제곱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 녀석도 미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F의 2'
t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전부 가속도의 표현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가속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가속도는 요 위에 있는 녀석을 어떻게 하면 돼? 예, 미분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벡터 A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 식을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식 미분하면 뭐가 된다? 시작! d의 제곱 x, dt의 제곱, 콤마, d의 제곱 y, dt의 제곱. 자, 요 식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2't, 콤마, g2't 라고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의 크기 구해보겠다.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에 뭐만 붙이면 돼? 절대값만 붙이면 되므로 절대값 f2't 라고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요 녀석에서도 가속도의 크기라는 것은 벡터 A에 절대값 붙이는 거지. 그럼 성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구하겠어? 시작! 루트 f2't의 제곱 플러스 g2't의 제곱이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차이를 기억해야 되는데 와, 그냥 딴 거는 다 x좌표, y좌표 나눠서 미분하고 또 미분하면 되는데 속력이나 가속도의 크기가 약간 표현이 우리가 원래 배웠던 것과 다르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얘는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치? 얘는 두 점거 공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안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 드리도록 하겠다. 푸세요. 깔끔히 계산해야 돼요. 네. 모르겠다. 같이 해요. 아니요. 네. 근데 속력은 그냥 몇 컴마 몇으로 나타내요? 자, 그 속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x, y가 주어졌지.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 와우, 위치가 2t 플러스 1,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3으로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속도 구하래요. 벡터 v 구하래. 그럼 위치를 어떻게 한다? 미분 몇 콤마 몇이다? 2 콤마 2t 마이너스 1. 끝났어요. 가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속도 구하래요. 몇 콤마? 0 콤마 2 이렇게 되겠죠. 자, 시각 t는 1에서의 속도 구하래요. 자, t 자리에 1 대입하면 되죠? 2 콤마 1 되겠습니다. t는 1에서의 가속도 구하래요. 여기 t 자리에 1 대입하면 되니까 몇 콤마면? 0 콤마 2. t가 없으니까. 자, 이제 속력 크기 뭐 이런 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 시작!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계산해서 루트 4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가속도의 크기 구해보래. 루트 0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해서 몇 나옵니까? 2. 자, t는 1에서의 속력 구하래요. 즉 속도의 크기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딨냐? 속력. 2번째요. 2번째 식. 2번째. 여기 있구나. 예, 속력 여기에 있네요. t 자리에 1 대입합니다. 그럼 몇 나와요? 5. 그냥 이렇게 나오네요. 자, t는 1에서의 가속도의 크기 나오네요. 가속도의 크기는 t에 상관없이 항상 2.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과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이동 거리에 대한 내용을 해석할 거예요. 자, 이 해석은 이 밑에 있는 녀석을 근거로 해서 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배웠던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을 한번 보겠다. 위치는 뭐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다?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는데 속도가 vt네요.
그리고 초기 위치가 x0야. 어머, 맨 초기 위치는 x0였어. 그런데 요 a부터 t가 될 때까지의 속도 vt를 적분하면 얘도 위치가 될 거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위치 x는 다음과 같이 초기 위치 더하기 속도를 적분한 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동 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거리가 곧 뭐예요? 움직인 거리지. 그런데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는 구하되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할 거래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인테그럴. 예, 없어요. 인테그럴. 이동 거리는 초기 위치 없지. 네. 그냥 이동한 거리만 계산하면 되니까 A에서 B까지 절대값 VT, DT. 이것이 바로 이동 거리였습니다. 맞나요?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평면이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되냐? 예, 위치는 주어져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동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그래,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 S를 구하려면 A에서 B까지 절대값 VT를 구하셔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요 위치를 가지고 벡터 V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어머, 선생님 이거 잘못 적었다. 뭐야 얘들아? 벡터 V야. 여기서는 VT가 아니고 벡터 V를 구해볼 겁니다. 벡터 V 한번 불러볼까? 시작! F-T, G-T야.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 절대값 붙었지?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루트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벡터 V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지. 왜? 점은 X, Y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불러 시작. dx, dt, dy, d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므로 이 녀석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루트 dx, dt의 제곱 플러스 dy, dt의 제곱에 dt, dt 안 썼네? 예. dt, dt 붙여서 이와 같이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다요. 자, 네. 여기까지는 이해 다 되십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맨 밑에 핵심 개념 정리하고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기억해줘야 되는 개념은 바로 이 개념이 되겠다요. 자, 이 단계를 아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종종 위치를 줄게. 이동거리 구해보겠니? 라고 나와. 그럼 위치하고 이동거리는 우리가 볼 때 개념이 비슷한 것 같으니까 쉽게 구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위치는 어떤 식으로 보통 표현이 될까? FT, GT 라고 T에 관한 식으로 위치가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이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동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얘를 미분해 주셔야 합니다. 미분하면 뭐가 만들어지는데? 속도가 만들어져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만든 속도의 식이 바로 뭐야? F-T, G-T라는 식이에요. 그리고 이 속도를 다시 뭔 짓을 해야 되냐? 아니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가지고 속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 뭐가 되겠어? 속력 구하면 루트 F-T 전체의 제곱 플러스 G-T 전체의 제곱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뭘 해준다? 속력을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동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루트 F-T 전체의 제곱 플러스 G-T 전체의 제곱에 dt
라고 이동 거리를 이런 식으로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를 구하고 속도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속력으로 바꾸고 속력을 다시 적분해서 이동 거리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지. 왜? 미분도 돼, 적분도 돼. 미적분이 동시에 이해가 돼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것만 외운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속력,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 이것만 3번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속력,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 한 번 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속력,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 마지막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속력,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 이게 문제의 기본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풀면 안 돼요. 풀어봐. 그래, 시간 줄게. 푸세요. 루트에다가 우리 미적분에서 배웠던 미적분 기억 안 나면 못 푼다? 1 플러스 t를 1 플러스 코사인 t를 딱 치환시켜야죠. 치환시켜야 돼? 아니 나오는데 그 굳이? 굳이 안에서 너네 배웠구나. 초이는 아직 안 배웠어요. 뭘 배워? 그래? 뭐 김준이 누나랑 같은 반이잖아. 너 풀 수 있어? 이거 풀어. 기억 안 나는데. 나 예전에 안 푼 숙제로 요즘 복습하고 있어. 루트를 적분해야 돼? 근데 초이 안 하는 거 풀지? 새끼야. 3분의 4루트 빼기 3분의 16. 틀렸어요. 네가 맞췄어야지. 나 모른다고. 할수 있어, 신준. 민생이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지. 2에서 1까지. 홍준이 거. 나 못하겠는데. 정말. 좀 아깝게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요. 아 진짜요? 2. 아니에요. 찍어봤어요. 어쩔 수 없네요. 선생님이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풀자. 예. 이거 풀 수 있을 것 어떻게 아니야? 같아요. 별로 풀 수 없을 것 같아. 너희들이 실험 선생님이 그랬지. 적분이에요? 그 미적분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삼각함수 때문에 그래. 맞아요. 되게- 실험 적분 이해가 안 가요. 되게 천적분은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삼각함수에서 그 변형, 공식 바꾸는 거 이거 선생님 되게 어렵다고 막 맞아요. 적어놨잖아. 그거 계속 보면서 공부하셔야 돼. 네, 여기서도 그게 안 돼서 못 풀 거야. 차라리 풀었대요. 풀었어요. 답은? 3분의 틀렸어?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이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0이다, 0. 움직인 거리 구해보겠니? 라고 묻고 있어요. 네. 자, 우리 어떻게 풀까? 위치를 가지고 먼저 속도를 속도를 가지고 구하고 속력, 움직임 속력을 위해서 가지고 움직인 거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네. 자, 그래서 위치부터 표현을 해봤더니 t 플러스 사인 t, 콤마 코사인 t라고 이와 같이 나왔어요. 자, 이 녀석을 이제 선생님이 뭐 한다? 미분할 겁니다. 그래서 뭘 구한다? 속도를 구할 거예요. 자, t에 관해 미분하면 t는 1 플러스 플러스 코사인 T. 1이 되겠죠. 헐. 사인 t는 미분하면 뭐가 코사인 되겠습니까? 플러스 코사인 t. 코사인 t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 녀석을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뭘 구한다? 속력을 구할 거예요. 식 세어보도록 하자.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t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t의 제곱이에요. 자, 식 정리 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요 녀석을 플러스 코사인 보세요. 제타 나와요. 1 T가 코사인 나와요. 제곱 t, 사인 제곱 t 합쳐져서 2 나오고 플러스 2 코사인 t라는 요 식이 나와서
얘는 루트 2배의 1 플러스 코사인 t라는 식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속력을 가지고 뭘 해버립니까? 적분해요, 이제. 적분을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적분식을 썼더니 드디어 내가 구하고 싶은 이동거리, 움직인 거리가 나왔어. 인테그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루트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 플러스 맞죠? 예, 2 플러스 코사인 t의 dt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씨 삼각함수 들어있는데 여기에다가 막 루트 들어가 있네? 얘 식변형 해야겠다.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공식 중에서 요런 1마이너스 부분이 코사인 t를 곱해요. 아 땡. 2분의 반각 공식. 그렇지, 반각 공식이에요. 자, 우리요 반각 공식 중에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t와 같은 녀석 누구였습니까? 코사인 제곱 2분의 t가 되겠지. 얘를 쓰면은 어떻게 되겠어?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1 플러스 코사인 t니까 2배의 코사인 제곱 2분의 t가 될 거예요. 그러네. 자, 그래서 결국 인테그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루트 2의 제곱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제곱 2분의 t의 dt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원래는 절대값 붙여서 나오는 거지. 네, 근데 절대값 붙여서 이렇게 일사분면. 나오는 건데 요 적분 구간을 봐요. 적분 구간의 값이 1사분면이네. 1사분면에서 코사인의 값은 무조건 양수. 그러므로 절대값 붙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코사인만 적분해버리면 되겠네요. 이제 정적분 풀 겁니다. 자, 코사인 같은 경우는 적분하면 이제 뭐가 돼? 마이너스 사인 2분의 t. 이제 속적분 해줘야 되겠지. 맞습니다. 몇을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줘야 돼. 왜? 2분의 1 t지. 2분의 1의 역수 뭔데? 2예요. 되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분했어요. 0, 2분의 파이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2분의 2루트 2. 그래서 그래서 2루트 2요. 4 곱하기 4분의 파이니까 몇이니까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t 자리에다 0 대입하면 빵. 사인 0은 0이지. 네. 그러므로 0. 그러므로 답은 2 루트 2가 된다. 그래서 차분차분히 하면 풀 수 있는데 너희들이 요거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했던 거예요. 삼각함수가 제일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해줬잖아.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겠냐? 그 페이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수밖에 방법이 없다. 시험 범위 들어가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너무 싫다. 자기가 뭐 적분해야겠지 참. 와 정말 또 적분인데 이거 안 나와. 답은 마이너스 코사인 2t 플러스 2t 플러스 1, 아닌 것 같아.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2t. 잘 나가다가 끝에 틀리네. 시가 t에서의 증피 지는 같이 풀어봐도 될까요? 아 파이를 띄었어. 아 잠시만. 네. 아 그럼 여기 플러스 1이니까 그냥 t요. 플러스 잠깐. 이게 마이너스 파이로 내면 마이너스니까 1이고 아 0이네 그냥. 아예 그냥 없이 그냥 사인 t요. 맨 마지막. 마이너스 y좌표만 다시 불러. 마이너스 사인 t. 정답. 빨리빨리 이제. 빨리 너무 빨리 좀 하고 끝났어. 같이 풀어도 될까요, 여러분? 네.
네.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이것도 미분 안 해도 돼. 아 이거 속도를 하는데 네. 그 다음에 파이 넣어가지고 상수 구하고 네. 원점 그 다음에 출발. 또 적분상수. 또 적분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그럼 또 상수 나오지 않아요? 원점. 그렇지. 출발. 또 구해야지. 뭘 이용해서? 원점을 출발한다. t가 0일 때 0,0이다를 이용해서. 아 그래서 바로 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녀석은 점피의 위치예요. 그런데 주어진 조건이 어떤 게 나와 있나 봤더니 원점을 맨 처음에 출발했다. 그리고 가속도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t가 파이에서는 속도가 벡터 v는 2,1이 된다라고 세 개의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 세 조건을 이용해서 위치를 구해야 돼. 제일 먼저 세 조건 중에서 써야 되는 조건은 가속도. 적분해요. 예, 그래서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를 가지고 적분하면 위치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그래서 가속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4 코사인 2t, 사인 t예요. 이 녀석을 뭐를 한다? 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만든다? 속도를 만든다요. 자, 그래서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그냥 쓰고 코사인 2t는 적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인 2t. 속적분하면 몇을 곱해줘? 2분의 1을 곱해줘야겠죠? 예, 요게 1차 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콤마. 그리고 사인 t는 적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C 빼먹었다. 미안해요.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C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t 써주고 적분상수 C 해줘야 되는데 서로 다른 적분상수지. 네. 그러므로 나눠주기 C2. 위해서 C1, C2 이렇게 선생님이 나눴습니다. 자, 이제 C1, C2까지 구해야지 정상적인 녀석이 돼. 그래서 t 자리에 몇을 대입한다? 파이를 파이요.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파이 대입하면 빵네요. 사인 2파이는 0이지? 네. 써줄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결국 C1만 남는데 얘가 2라는 숫자가 돼야 된다. 자, 여기에서 코사인 파이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1이요. 2 되겠죠. 플러스 C2는 1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영이요. C2의 값은 영. 0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오, 얘를 온전히 구해봤더니 4 사인, 계산해서 쓰자. 2 사인 2t 플러스 2 콤마 마이너스 코사인 t라고 이와 같이 나왔네요. 자,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녀석을 다시 뭘 해준다? 적분을 해서 드디어 위치 x, y를 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적분하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2t 속적분해서 2분의 1 플러스 2t 플러스 c 요번엔 3라고 붙여놓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코사인 t를 적분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사인 t 적분상수 C4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위치를 구하려면 C3, C4를 구해야 되는데 t가 0일 때는 몇 콤마 몇이다? 0,0이다요. 그래서 t 자리에 0 집어넣을 겁니다. 자, 코사인 0은 몇인데? 1. 1이요. 그러므로 얘는 마이너스 1 나오네요. t 자리에 0 집어넣으면 플러스 C3 나오네.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C3는 몇이 되겠다? 1이요. 1이 되겠다요. 자, 여기에서도 t 자리에 0 대입합니다. 그럼 뭐야? 0 플러스 C4는 0이지. 그러므로 C4는 몇이다? 0이 다요. 그래서 최종 답 냅니다. 점피의 위치 구하면 마이너스 2 코스 코사인이요. 요거 계산해서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2t 플러스 2t 플러스 1 콤마 마이너스 사인 t 요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다. 네. 자,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곡선의 길이라는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도
결론 전에 원리부터 선생님이 조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힌 구간 A, B에서 곡선 Y는 Y는 fx의 길이를 구해보자. 자, Y는 fx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는 x, y다예요. 그런데 내가 이 x, y를 어떻게 가정해서 놓을 거냐면 x를 t라고 표현할 거야. 그럼 y는 뭐가 되겠습니까? ft 이렇게 될 거예요. 와, t, ft로 나타낼 수